기토가 습한 기운을 내줬다면 이번에는 기토가 병화의 난한 기운을 이어받아서 조한 기운을 토해낸 거죠. 그쵸? 그래서 기토는 습과 조와 습을 이렇게 조와 습을 잘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작동시키고 조절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습한 기운이 목생화를 받아갖고 염상이 되니 이게 이제는 난조한 기운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난조한 기운으로. 그래서 난조한 기운이 되었으니 이 난조한 기운은 무엇을 또 만들어내겠어요? 다 모든 저 가지와 잎이 다 마르면서 꽃핀 자리도 다 떨어지고 다 마르면서 거기는 뭔가 형체가 만들어 시작한 거예요. 아까 개수에서 간목의 기운에 의해서 을목이 형체를 드러냈듯이 여기에서도 난조한 기운에 의해서 경금의 기운이 발동해가지고 이거 이제 신금으로다가 형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난조한 기운에 의해서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 경금의 기운이 시작이 되고 이 경금의 기운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금으로서 완벽한 이제 결실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기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난조한 기운이 경금의 기운을 움직이게 하고 이 경금이 이제는 신금을 만들어냈는데 이 신금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은 한한 기운, 찬 기운을 만나야만이 얘가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조한 기운에 의해서 이 신금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을병에 저는 그 목생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한조한 기운에서는 신금의 금생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임의 이제 금생수, 그쵸? 여기서는 을병의 목생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경의 화생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갑의 목생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4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여기 개갑은 봄이 되겠구나, 봄의 기운이다. 이 사람의 봄의 기운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수생목을 꼭 해야 되고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이게 짝이 맞지 않으면 이제 적성을 쓰는 진로로 가지 못하고 직업과 적성이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을병의 목생화는 이거 여기가 봄이니까 이건 여름이겠구나. 그렇죠? 여름이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정경의 난조한 기운은 가을이고 그 다음에 신임의 찬 기운은 겨울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난조습으로 보는 사계절이에요. 우리가 뭐 임묘지는 봄이고, 그쵸? 임묘지는 봄이고, 뭐 사오미는 여름이고, 그쵸? 뭐 신유술은 뭐 가을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뭐 겨울이다. 이것은 절기상, 달력상, 그쵸? 그런 절기상에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땅속에서, 이건 지상에서, 이런 방국적 계절은 지상에서 절기상으로 드러나는 거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런 개갑, 을병, 그 다음에 정경,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서 우리가 24절기 할 때 괴기설 공부했잖아요. 땅속에서 움직여지는 시간적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일단 땅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렇게 계절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속성이 지장간에서 인원용사라고 하는 암장된 이 지장간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기운이거든요. 이거는 밖에서 드러난 거고 이거는 지상에서의 그 시간적 그 환경이라고 하면 이 방압은 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암장된 그 팔품이라고 하는 그 암장되어 있는 이러한 기운들은
이제는 그 이제 기질, 그쵸? 성품, 그쵸? 이런 품수 받은 거, 이러한 기운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요거 다음에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그러고 보니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식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부터 시작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가, 을, 병, 정, 무, 기, 그쵸? 경신, 임, 개 해서 십간의 이렇게 기운,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기질을 이루게 만든 그 기운, 하늘에서 품수받은 음양오행의 이 기운의 성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정을 잘 연구하시면 아마 그 명리를 연구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십간의 탄생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은,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간의 개수는, 천간의 개수라고 해서 꼭 천간에 떠 있는 개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지장간에 있는 것도 천간의 기운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천간의 기운은, 이 천간이라고 하는 이 개수는 본래는 천간에 하늘에 떠 있는 것보다는 땅 속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개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한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일양, 이양 이렇게 자월, 동지부터 축월까지 땅 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져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개수는 천간의 기운이지만 오히려 땅 속에 있어야지 자기 위치에 제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는 천간의 개수, 천간의 개수라고 빼야 되겠네요. 오해의 요지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개수는 습기로서 그 사람의 본질을 이제 구성하는 기운이다. 사람의 본질, 그죠? 기질, 품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개수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오행의 순서가 수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수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본질적 구성이 바로 이 개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그래서 본질을 구성하는 기운이고 또 선험적 지혜와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문과적 성향이 강하고 인문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개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개수는 뭔가 이렇게 붙는 성질과 그쵸? 윤택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성애적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도덕적 윤리를 대변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개수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간목을 한번 볼게요. 자, 간목은 입춘절기에 이제 뭐예요? 이제 물상으로 표현하면 고든 형체를 띠고 막 나타나는데 형체로 나타났다기보다는 기운이 발동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간목은 입춘절기에 이제 물상으로 꼭 표현을 한다면 고든 형체를 띠고 나타난 것이고 원래는 갑은 기운이기 때문에 그냥 발동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초목으로 만약에 비유하면은 종자에서 근이 점차 자라나 줄기를 이루는 모양으로 사람에게는 배우고 익히는 어떤 과정과 같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수생목으로부터 이 간목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이렇게 흡수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그 과정으로서 지금 을목을 이렇게 을목으로 세상에 드러나려고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우고 익히는 어떤 과정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을목은 물상으로 표현하면은 간목의 줄기에서 가지와 잎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 그래서 형체가 드러난 것이다. 완벽하게 드러난 것.
그래서 초목에 비유하면은 이제 막 꽃이 피고 개화가 이루어져서 무성해져가는 모양으로서 사회생활 전문가로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어디서 배우고 익혔어요? 갑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그죠? 이제는 을로서 세상에 드러나서 이제 퍼져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과 같다. 그죠? 근데 이제 왕성하게 하려면 뭐를 만나야 돼요? 병화라고 하는 태양을 만나서 나를 이끌어주는 조직이나 사회를 만나야만이 을목이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을목이 이제 병화를 만나지 못하면 배우고 익힌 거를 제대로 써먹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긴 병화예요. 그쵸? 이 병화는 뭐냐면은, 어, 병화는 난한 기운으로서 만물의 생장에 관여하니까, 그 태양은 모든 만물을 다 살리려고 하잖아요. 특히 생명을 다 살리려고 하고 공평하고 그 다음에 밝고 그리고 뭔가 누구에게나 그 뭐랄까 이렇게 편견을 두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기운으로서 이제 가불목을 특히 성장시키니 뭐 교육 사업이나 사회 사업 또는 사람을 운영하는 모양과 같겠다.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생목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힌 것을 을목으로 드러나서 나와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을목들을 관리해주고 걔네들을 신장시키고 끌어올리고 이런 걸 하니까는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사람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로부터 병화까지는 봄과 여름으로 여기까지는 문과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화의 조기는 청간의 이제 청간을 이제 빼고요. 일단은 지장간의 정화나 청간의 정화나 다 같은 정화를 얘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정화는 마른 기예요. 마른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기운이에요. 사물의 본질. 그래서 즉 생기의 물질을 가공하는 산업 현장의 지식과 예체능에 관한 기술 등으로 이과 분야의 자연과학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병화나 개수나 간목이나 이런 것들은 막 이제는 모든 만물을 살려서 막 성장시키는 그런 기운이라고 하면, 이제 마른 기운인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는 수렴작용이잖아요. 숙살지기의 수렴작용을 통해서 뭔가 정화부터는 그 숙살지기를 만들어내는 그 씨앗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 모든 걸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목을 놓고 생각을 하더라면, 비교를 하면은 목은 습기가 있으면 생목으로서 살아있는 나무지만, 이게 나무가 뭐 꼭 살아있는 생목만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나무를 다 크면은 베어가지고 또 책상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그쵸? 뭐 다리도 만들고 또 목궁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정화의 기운이 필요한 거죠. 병화는 살리는 기운이고 정화는 나무를 말리는 기운이니까 나무가 잘 말라야 이거를 튼튼한 나무로 바꿔서 우리가 가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질을 가공하는 산업 현장의 지식과 같다는 거예요. 정화부터는. 그래서 이과 분야의 자연과학 계열과 같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는 무토는 이제는 중화직이었죠. 기토도 중화직이고, 그 무토는 중화직이로서 특히 무토는 이제는 한한 임수의 기운, 또 난한 병화의 기운을 이렇게 흡수해서 그런 운동성으로서 병화의 난한 기운과 임수의 한한 기운이 지나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해서 중화시켜 가지고 기토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나 임수가 지나칠 때는 무토의 중화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지나친 어떤 욕구 욕망을 무토가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도 저기 그 인품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이 무토의 키워드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토는 같은 중화지기인데 기토는 이렇게 토해내는 기운이에요. 호하는 기운. 그쵸? 그래서 이런 운동성으로 무토가 인식한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 따뜻한 기운과 이 찬 기운인 임수와 병화를 조한 기운과 습한 기운으로 변화시켜서 만물의 성장을 돕는 그런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만물의 성장을 돕는 것은 이제 개수고, 그렇죠? 만물을 성장만 돕는 게 아니죠. 만물의 성장과 쓰임을, 그렇죠? 쓰임을 돕는 거죠. 쓰임을 돕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경금은 형체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운으로서. 그쵸? 그 신금의 완벽한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 경금의 이제 그 기운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체를 위해서. 그래서 천간의 경금은 숙살의 기운으로 경관 형체를 띠고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계속 경금을 화급금으로 계속 재련을 시켜서 신금에 이르게끔 이제 정화의 기운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목에 비유하면 줄기와 가지는 마르고 오곡백과가 형체를 만들어가는 모양과 같다. 그래서 이때는 정화가 있어야 경금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 가을에 비 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물러서 이런 오곡백과는 이제 다 제대로 연글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은 이제 완전한 이제 형체죠. 형기죠. 완전한 형체로 드러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은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은 오곡백과로 비유할 수가 있겠다. 자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금은 오곡백과의 형체를 띠고 나타난 것이다. 과실로 비유하면 맛이 익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을 위하여 임수가 있어야 된다. 또는 완벽한 상품 가치를 위해서는 또 임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임수예요. 임수는 찬기운이죠. 한기. 그래서 천간의 임수는 한기로서 만물의 성과 멸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임수는 신금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기운을 멸해야 되는 거죠. 죽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기운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병화가 사람의 쓰임을 아는 것이라면 임수는 사물의 쓰임을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표를 한번 봅시다. 자, 태극은 계속 나와요. 하나의 기가 있다. 그쵸? 그래서 태양, 그쵸? 양이 3개 꽉 차고 음이 3개 꽉 차서 그쵸? 양과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음한 기운 임수는 그쵸? 음한 기운 임수는 자, 한조한 기운이고 그쵸? 그 다음에 정화는 난조한 기운이고 병화는 난습한 기운이고 개수는 한습한 기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봄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병화는 병화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은 이 개수와 간목에 소속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이 기운은 한한 기운에서 습한 기운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한한 기운에서 습한 기운으로 바뀐 것이고 이것은 기토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쵸? 윤택한 토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이 개수를 머금어서 기토가 개수를 머금어서 이제 기토가 이제 윤택한 토가 되면은 이 안에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그죠?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해서 수생목을 받고 목국토를 통해서 이제는 그 기운이 이제 지상으로 뻗어 올라오는 기운이 바로 이 간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팔품으로 살펴보면은 자, 동지라고 하는 자월, 그쵸? 자월 개수당령 동지가 15일, 그 다음에 축월의
개수 30일 이렇게 해서 이 45일간은 이게 개수가 당령이라는 거예요. 개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가 당령을 하는데 이 개수의 기운이 뭐예요? 축중의 기토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윤택하게 돼서 되어야만이 토국수를 통해서 개수를 기토가 머금어야만이 그래서 여기서 자축원령이 되는 거거든요. 자월 15일하고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얘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수생목을 해야 돼요. 수생목 해야 될 일이 수생목 그렇죠? 간목을 간목의 생명력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입춘인 거죠. 그래서 축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입춘 월령이 이제 절기가 생기는데 입춘은 간목이 봉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묘월이 여기 15일씩 나뉘는 거죠. 그래서 경칩에는 간목 그 다음에 춘분에는 을목 이렇게 나뉘니까 15일씩 나뉘니까 얘 30일 그 다음에 간목 15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45일인 거죠. 그래서 임묘월 45일은 간목이 당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5일, 45일이면 90일이죠. 그래서 한 계절은 3개월이니까 90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지 입춘을 이렇게 묶어서 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봄. 그렇죠? 그래서 동지 입춘 90일을 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름. 여름은 이제 병화의 난습한 기운인데 이 병화의 난습한 기운은 좀 무토를 머금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경칩에서 이제는 춘분 그쵸 춘분 그리고 15일하고 진월 진중의 을목 30일하고 해서 45일은 을목이 당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을목은 간목에서 나온 거죠. 간목에서 나왔는데 얘는 그 다음에는 진 다음에 이제 4월이 이제 입하가 되니까 이때 입하의 병화 당령과 오에서 이제 여기서 또 나뉘죠. 병화랑 정화가 나뉘니까 이때에 그 오와 이 사중의 병화랑 오중의 병화 이 사후월령 여기가 이게 이제는 병화가 당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을목과 병화는 이것은 여름에 속한다. 을병으로 목생화에 여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 그쵸? 5월에 이제는 하지에 정화가 당령 15일 하고 그다음 미중의 정화 그쵸? 요게 합쳐서 이제 45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화가 당령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가을 기운으로 조한 기운으로 넘어가는 난조한 기운이죠. 여기서는 난조한 기운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추절기에 경금하고 유에서 또 나뉘죠. 그래서 백로하고 그쵸? 백로 그 다음에 추분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백로 경금 그 다음에 추분 신금으로 나뉘니까 이때는 이제 경금 당령이 돼요. 45일. 그 다음에 추분은 일이 넘어와서 추분하고 수월에 이제 신금하고 이렇게 해서 신금 당령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지 정화 당령과 그 다음에 입추의 경금 당령 요거는 저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 그렇죠? 그래서 난조한 기운의 가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분으로 넘어오면서 신금 당령부터 입동의 임수 당령 그렇죠? 그 다음에 자월의 대설까지 이 45일간은 임수 당령이 돼서 이거는 한조한 기운으로 겨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뭐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이제 괴기설과 비롯해서 24절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또 한번 설명을 하면